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이 부를 키운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창작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10분만 본다면 부자들은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니 꼭 10분이라도 보셔서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전 우리 부모님들은 저희에게 말합니다. 집이 있어야 안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사고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자들의 사고방식과 일반인들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그리고 왜 집을 사지 말아야 하는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이런 말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집은 반드시 사야 한다. 그래야 노후가 든든하다. 월세는 돈을 버리는 짓이다. 당신 역시 이 말을 부모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수도 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수십억 원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살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생활을 택하는 것이죠.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돈이 넉넉한데도 굳이 월세를 내며 살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진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다고 믿어온 내 집 마련이라는 공식은 더 이상 절대적인 답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집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송두리째 달라질 것이고, 노후의 재정 전략까지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게 될 겁니다. 집이 왜 성공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을까요? 산업화 시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도시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안정된 거주 공간이 가족의 생존과 직결되던 때였죠. 은행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내 집 마련은 성인의 당연한 과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당시와 지금은 시대적 배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수명은 늘어났고 금융 환경은 급변했으며 세금 체계도 달라졌습니다. 50세 이후에도 30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 오늘날, 집을 무조건 사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생전에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자산은 돌처럼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물처럼 흘러야 산다고. 단단한 돌은 보기엔 든든하지만 움직이지 못합니다. 반면 물은 흘러가며 새로운 길을 만들고 갈라진 틈으로 스며들어 생명을 살립니다. 집을 비롯한 모든 자산에도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겉보기엔 안전해 보이는 집이 사실은 당신의 발을 묶고 기회를 앗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집은 단순히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붕이 새기 시작하면 수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배관을 교체하려면 또 몇천만 원이 나갑니다. 벽지가 곰팡이에 물들고 바닥이 울퉁불퉁해지며 창틀이 삭아버리는 순간마다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 몸이 세월의 흔적을 피하지 못하듯 집 역시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집은 어느 순간 내 짐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기에 세금이라는 그림자가 더해집니다.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집값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세, 보유세, 거래세까지 매년 불어나는 세금이 통장을 잠식합니다. 은퇴 이후 수입은 줄어드는데 세금은 해마다 늘어나는 구조. 이것은 마치 밑바닥에 구멍 난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 넣어도 결국 비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10억 원짜리 집을 소유했다면 그 돈은 벽돌과 시멘트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 6% 수익률만 잡아도 1년에 6천만 원, 매달 500만 원이 생겨납니다. 그 수익으로도 임대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남는 돈으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죠. 집은 돈을 묶어두지만 현금은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서울 강남에 살던 6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마련했지만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수년간 수리비와 관리비로만 억 단위 돈이 빠져나갔고 재산세는 해마다 늘었습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이 부담은 너무 컸습니다. 결국 그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을 팔고 임대 아파트로 옮긴 것입니다. 그렇게 손에 쥔 10억 원 이상의 현금을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자 내년 3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임대료는 그 수익 일부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었고 삶은 오히려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집을 팔았는데도 생활 수준은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현금이 주는 자유가 훨씬 컸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해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한 사업가는 순자산이 200억 원이 넘었지만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월세만 1,000만 원이 넘는 고급 펜트하우스였지만 그가 투자해 얻는 수익은 그 3배가 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집은 내가 편히 머무는 곳일 뿐, 내 돈을 묶어둘 감옥은 아니다. 이 말에는 깊은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소유가 아니라 유동성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려는 이유는 사실 경제적 논리보다 심리적 안정감 때문입니다. 내 집이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는 감정. 그러나 감정이 재정을 지배할 때 결과는 종종 실망스럽습니다. 평생 일군 돈을 집에 묶어두면 돌발 상황이 닥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습니다. 의료비, 자녀 지원, 뜻밖의 사업 기회 같은 순간에 집은 당신을 돕지 못합니다. 오히려 대출을 받거나 집을 헐값에 내놔야 하는 상황을 만들 뿐입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선택이 오히려 불안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50세 이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입니다. 건강이 변하고 가족 상황이 달라지고 때로는 환경을 옮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집은 이런 변화를 막아버립니다. 반면 임대 생활은 자유를 줍니다. 필요하다면 더 작은 집으로, 더 편리한 지역으로, 더 따뜻한 곳으로 옮기면 됩니다. 실제로 한 은퇴 부부는 손주의 출산을 돕기 위해 다른 도시에 1년간 머물렀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죠. 임대 덕분에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봅시다.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이 집이라는 벽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더 나은가요? 아니면 현금과 투자로 자유롭게 흘러다니는 것이 더 현명할까요? 우리가 집을 반드시 사야 한다는 믿음을 붙잡고 있는 동안 정작 부자들은 왜 임대를 선택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당연하게 믿어왔던 집은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는 말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한쪽은 여전히 불안에 사로잡혀 과거의 습관을 붙잡고 다른 한쪽은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며 더 넓은 선택지를 만들어 갑니다. 흥미로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후자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고액 자산가들의 임대 비율은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충분히 사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임대를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부동산 소유가 가져오는 보이지 않는 지출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수리비나 세금은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해마다 반복되며 우리의 노후를 갉아먹는 잠식자와도 같습니다. 특히 재산세는 단순히 일정 금액을 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치가 오를수록 세금도 복리처럼 불어납니다. 즉, 당신의 돈이 복리로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복리로 늘어나는 구조의 가치는 셈입니다. 둘째, 집에 묶인 돈은 죽은 돈이 되기 쉽습니다. 현금은 언제든 투자 기회로 뛰어들 수 있지만 집은 팔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집을 매도하려 해도 평균적으로 2달 이상이 걸리고 거래 비용으로 집값의 810%가 날아갑니다. 그 안에는 중개수수료, 각종 세금, 이전 절차에 드는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집값이 오른 만큼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훨씬 적습니다. 반면 임대거주자는 이 모든 과정에서 자유롭습니다. 원하면 언제든 옮길 수 있고 매도 시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임대는 노후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험이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건강 악화, 갑작스러운 의료비, 가족의 돌봄 필요, 또는 자녀의 새로운 거주지와 가까이 살아야 하는 상황 등이 그렇습니다. 집을 소유한 사람은 이런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임대 생활자는 계약이 끝나면 곧바로 더 적합한 환경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자유가 노후의 삶을 크게 바꿔줍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 70대 부부는 오랫동안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 교외에 단독주택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넓은 집은 오히려 부담이 되었습니다. 잔디 관리, 지붕 수리, 보일러 교체까지 끝없는 관리비가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결국 그들은 집을 팔고 도심의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은 인생의 집이 없다는 게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니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졌습니다. 관리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었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 병원이나
시장에 가까운 곳으로 옮길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집을 판 대금으로 만든 현금 흐름이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임대를 선택한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본의 유동성을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돈이 흘러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한 번 흘러간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듯 놓친 투자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을 통해 이런 사실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그는 늘 자본을 묶어 두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도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이 현대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원동력이었습니다. 개인의 재정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당신의 돈이 집에 갇혀 있으면 새로운 기회를 만날 때 손발이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집을 소유하는 것은 때로는 심리적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집을 가지고 있어야 안정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정감이 거꾸로 불안을 키우기도 합니다. 집값이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세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수리비가 불시에 닥칠 때마다 당황합니다. 안정감을 얻으려던 선택이 오히려 불안의 원인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임대 생활은 이런 불안을 상당 부분 해소합니다. 물론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그것은 고정된 지출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을 소유한 사람의 지출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언제 어떤 문제가 터질지 알 수 없고 그때마다 큰돈이 빠져나갑니다. 예측할 수 있는 불안과 예측할 수 없는 불안 중 무엇이 더 위험한지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게다가 임대는 단순히 경제적 효율만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요즘 고급 임대 주택들은 호텔 못지않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스파, 수문의 시간 보안, 전문 관리 서비스까지. 이런 시설을 직접 갖추려면 수억 원이 들지만 임대라면 그 혜택이 생활에 자연스럽게 포함됩니다. 은퇴 후 삶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누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임대 생활은 바로 그 누림의 방식을 바꿔줍니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것은 사회적 연결입니다. 고급 임대 단지에는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교육 수준이 높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이들입니다.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인맥과 기회가 생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급 임대 거주자들은 소유자들보다 20% 이상 더 높은 주거 만족도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유, 편해,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이 어우러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제를 다뤄야 합니다. 바로 상속과 세금의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들수록 상속은 피할 수 없는 화두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가족 분쟁이 바로 부동산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제 통계에 따르면 상속 분쟁의 70% 이상이 부동산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집은 감정평가가 필요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가 복잡하며 형제들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쉽습니다. 반면 현금이나 금융자산은 훨씬 간단합니다. 명확하게 나눌 수 있고 분쟁의 여지가 적습니다. 집을 소유하는 것이 가족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임대 거주자는 이런 복잡함에서 자유롭습니다.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상속 절차도 단순합니다. 부동산이라는 고정 자산 대신 현금과 투자 자산을 남기면 후손들에게는 훨씬 더 깔끔한 유산이 됩니다. 결국 집이 당신을 섬겨야 하는 것이지 당신이 집을 섬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수십억 원을 가진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을까요? 그 답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집이 주는 심리적 위로보다 현금이 주는 자유를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돌처럼 굳어버린 자산보다 물처럼 흐르는 자본이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유연성입니다. 집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면 돈은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삶은 더 가볍게 흘러갑니다. 돈을 소유의 틀 안에 가두지 않는 사람들은 단순히 재정을 관리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 전체를 다르게 설계합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를 선택한 이들은 경제적인 효율을 넘어 더 넓은 차원의 자유와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한층 더 흥미롭게 전개됩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한 60대 여성은 은퇴 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의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변에서는 집을 꼭 장만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그녀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대신 도심 소고급 임대 아파트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가져다 준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생활의 가벼움이었습니다. 집을 소유했더라면 관리와 수리에 신경 쓰느라 매일이 무거웠을 텐데 임대로 살자 일상의 부담이 사라진 것입니다. 시간이 남으니 그녀는 독서 모임, 여행, 봉사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었고 새로운 인간관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돈을 묵지 않았기에 삶이 훨씬 풍요로워진 사례입니다. 이처럼 임대는 단순히 주거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집을 소유할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공간에 매달리게 됩니다. 집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사나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고 집값의 등락에 따라 감정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임대를 택한 이들은 공간을 거처로만 바라봅니다. 집은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빌려 쓰는 자원일 뿐이라는 태도입니다. 이 심리적 전환이야말로 부자들이 임대를 선택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컨대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 교포 사업가는 자산이 수백억 원에 달했지만 여전히 임대 아파트에서 생활합니다. 그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사는 공간은 바꿀 수 있지만 내 삶의 자유는 바꾸고 싶지 않다. 집을 사면 주소에 묶이지만 임대라면 새로운 기회에 따라 언제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사업 기회가 열리면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다시 시카고로 옮겨 다니며 살아왔습니다. 공간에 묶이지 않는 유연함이 그에게는 재산 이상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임대가 주는 또 다른 힘은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고급 임대 주거지에는 호텔 수준의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스파, 커뮤니티 라운지,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직접 마련하려면 수억이 드는 것들이 일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퇴 후 이런 공간에서 사는 것은 단순한 편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노년의 삶은 어떻게 누리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빛깔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유가 아닌 임대를 통해 더 나은 환경을 누리는 것은 합리적이면서도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임대는 사회적 연결의 기회를 넓혀줍니다. 집을 소유하면 그 지역 사회에 고정되지만 임대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합니다. 교육 수준이 높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임대 단지에서는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이 이루어집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이런 환경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20%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단순히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임대는 상속 문제에서도 큰 장점을 줍니다. 집을 남기면 후손들에게 안정감을 줄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상속 분쟁의 상당수가 부동산 때문에 발생합니다. 감정평가, 소유권 이전, 재산 분할 과정에서 가족 간 갈등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면 현금이나 금융자산은 훨씬 단순하고 명확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고 투자 자산을 남긴 부모 덕분에 자녀들이 더 화목하게 지냈다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남기는가가 아니라 남긴 것이 어떻게 가족의 삶에 쓰이는가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임대는 긍정적입니다. 집을 소유하면 그 집에 대한 애착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집을 팔지 못하고 필요할 때 돈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소유 효과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임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집에 대한 집착이 적습니다. 공간을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마음가짐은 심리적 유연성을 키우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유연성은 삶을 더욱 가볍게 합니다. 한국적 맥락에서도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세 제도라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세가 집을 사기 전 거쳐가는 단계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전세 제도가 가진 장점과 보증금 운영 방식은 사실상 임대의 장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집을 반드시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집은 사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에 눌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 전세나 월세도 전략적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임대는 노후의 안전판이 되기도 합니다.
의료비, 간병비, 예상치 못한 사고는 언제든 닥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집에 묶인 돈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 자산은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안정적인 자산 운용과 즉각적인 유동성이 함께 필요합니다. 임대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모두 가능하게 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집을 가지지 않아 불안한 것이 아니라 집에 돈을 묶어두는 게 더 불안하다. 이 말은 단순히 멋진 문장이 아니라 실제로 임대를 선택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돈이 벽 속에 갇혀 있는 대신 자유롭게 흘러다니며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안정을 줍니다. 결국 부자들이 임대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질, 가족의 관계, 심리적 자유, 사회적 연결, 그리고 노후의 안정성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전략입니다. 우리는 집을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는 오래된 습관에 묶여 있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길은 훨씬 더 유연하고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임대가 가져오는 자유와 심리적 전환, 사회적 장점, 상속의 단순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런 임대 전략을 어떻게 실제로 재산 증식과 연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방식과 생활 설계가 가능한지를 깊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단순히 집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차원을 넘어 임대를 통해 어떻게 부를 불리고 삶을 설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집을 소유하는 것이 단순한 안정이 아니라 때로는 부담과 굴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임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타이밍을 잡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정점을 찍었을 때 과감히 매도하고 임대로 전환하면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본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집에 묶여 있을 돈을 채권, 펀드, 배당주, 부동산, 리츠 같은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셋째, 지리적 차익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비싼 지역의 집을 팔고 저렴한 지역에서 임대하면서 남는 차익을 투자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생활비는 줄이고 자본은 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히 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 묶여 있던 돈을 자유롭게 움직여 당신의 노후를 지탱하는 엔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강조했던 것처럼 자본은 돌처럼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물처럼 흘려야 새로운 길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평생 일군 돈을 집 안에 가둬두고 집 부자, 현금 가난한 상태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임대를 통해 자유와 유동성을 확보하며 노후를 새롭게 설계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세상은 이미 바뀌었고 부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유보다 유연성을 선택했고 감정보다 전략을 택했습니다. 당신 역시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집이 당신을 지켜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이 집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이제는 그 관계를 뒤집어야 합니다. 당신의 돈이 당신을 섬기도록, 당신의 자산이 당신의 삶을 살찌우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소유의 무게에서 벗어나 자유를 선택하는 순간, 노후는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시간이 됩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선택의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